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입니다. 핵심 이슈를 쉽고 또 핵심만 콕콕 찔러서 해설하는 시사 끝장. 오늘 또 시청자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최고위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게 이제 상중 하책이 있다. 네, 그러니까 상책은 어쨌든 뭐 기소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기소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판단하는 거. 중이라는 건 야당이 이제 공격해서 빠지는 것. 네. 그러니까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이제 1심까지 밀어붙인다 이런 것인데, 뭐 하로 갈 것 같더니만은 상도 아니고 중도 아닌 희한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어요. 약간 상에 가까우면서도 약간 또 중 쪽으로 가는. 그렇죠. 저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의 어떤 결론이 나는 시점이 아닐까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이게 나온 거로 봐가지고는 그 상중하를 뛰어넘는 뭔가 변곡점이 있었던 건 확실하다. 네. 예. 사실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로 오는 사이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사에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도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해야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지만은, 뭔가 정경심 교수 측에서 불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에 그 조국 장관이 이제 2시에 사퇴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근데 그 말이 이제 확정적으로 돌았던 건 12시 이후에 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말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제 이제 오전에 그 정경심 교수 측에 검찰이 제시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국 장관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 타임라인이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정경심 교수가 교수를 받으러 가고 조사를 받으러 가고, 오전 조사가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쯤에 조국 장관이 의사를 밝혔고 2시쯤에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아침에 뭔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나오는 보도들 종합해 보면 그 전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이 급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약간 지금 이채고 얘기한 부분과 연동지어서 본다면. 그렇죠. 저는 뭐 그런 부분, 개인의 뭐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조국 장관이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실제로 사퇴하면서 밝힌 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은 조국 장관이 거의 사퇴 변에서 밝혔던 심리적 압박이나 가족에게 지금 가지 않으면은 나중엔 기회가 없다는 취지로 한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저는 앞으로 조국 장관의 거취는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조국 장관이 총선에 나오는 것이 여권에는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사태 막후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 보통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 한 가지 원인 가지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가장의 마음,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한 지난 7일, 8일 전국 2,502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1.4%, 부정평가가 56.1%예요. 거의 15%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5.3%, 자유한국당은 34.4%, 불과 0.9%포인트 차이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내일신문 조사는 32.4%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조사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국 정국이 들어서면서
상당 부분 중도층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영향을 좀. 근데 아까 언급하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일간지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역전하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느 하루는 그랬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실 여론조사도 큰 영향을 줬을 거라 보는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목요일쯤에 이제 그 전에 유시민 장관이 네. 그 KBS와 이제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왔고 금요일쯤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제 그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겨레에서 나왔죠. 네, 저는 근데 여권에서는 그걸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꽤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는 큰 카드들이었을 텐데 그것이 여론의 반전을 이끌어냈느냐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하락 추세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반전에 이르기까지는 한참 부족했다. 실제로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그 목요일, 금요일에 1%, 2%씩 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격한 하락폭을 그 목요일, 금요일 당일에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를 막아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밖에 없겠구나. 나머지 예를 들어 뭐 유시민 장관이 주장하는 뭐 KBS의 보도 행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위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물타기 정도 낼 수 있어도 하락 추세 막지 못한다는 걸 증명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여권에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한겨레 보도도 어쨌든 관련자들 검찰 뭐 조사단 관계자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조국 장관도 어쨌든 검증 결과 혐의가 없는 걸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효과가 쭉 떨어진 뭐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또 뭐 원래 그 타임 스케줄로 본다면 법무부 국정감사가 또 진행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었겠죠. 저는 근데 국정감사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고 벌써 열흘 전부터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딱 그 전날에 사퇴한 것이 국정감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위증에 대한 부담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가지고 위증을 했을 때는 위증은 이게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1년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잘해야 집행유예 정도가 이제 최선의 방어인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죠.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저는 뭐 법무부 그 장관으로서의 그 업적이나 실적을 남기는 데 있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냥 발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만큼 했다. 그런 판단도 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운영의 묘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어떤 설전을 벌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일 텐데 그건 단순 발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뭐 면피할 수 있는 발표할 만한 개혁안들은 발표했다라고 판단한 것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국 장관이 어쨌든 법무장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뭐 35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기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의 갑작스런 사태 이 부분들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나로 딱 이렇게 뭐 키워드적으로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저는 이분은 그 잘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잘한 법무부 장관 또는 사법개혁을 해내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기억하려면은 실제 그 운영까지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운영까지는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개혁안이라고 나온 것들이 본질 빼고 피상적인 것들만 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뭐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상 하는 비유지만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이 아니냐는 음식이 맛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뭐 화장실이 깨끗하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기준이거든요. 뭐 욕쟁이 할머니가 있다 이건 진짜 완전 부가적인 기준인 것이지 음식은 맛없는데 욕만 하면 진짜 그건 가면 안 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우리가 좋은 직장 상사와 잘하는 직장 상사가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 좋은 직장 상사는 직원들이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뭐 살갑게 대해주고 월급 안 밀리고 이런 거겠지만은 뭐 잘하는 직장 상사는 거 회사를 뭐 발전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그 기준인 거거든요. 각자 그 핵심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인데 조국 장관은 그 핵심 판단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법무부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무너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평가밖에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조국 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검찰 개혁에 초석을 놓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앞으로 이걸 이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조금 그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서의 조국 장관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고 지난번에 임명할 때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 장관이 사퇴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남발했던 수많은 그 원칙의 변경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번에 조국 장관의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빨리 수렴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므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한 원칙으로 인사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자, 다음번에 법무부 장관 누가 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관 누가 오든지 간에 본인에게 드러난 잘못은 없는데 가족에게 드러난 잘못들이 있어요. 네.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을 굉장히 정확하게 세워두지 않으면은 다음 장관 와가지고 나는 아무 문제 없잖아. 조국은 니네 지켜주고 왜 나한테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난장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냥 뭐 언론을 지적하고 그렇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뜬금없이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그거 아주 핀트가 잘못 잡혀 있다. 지금 오히려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 확실히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의 국정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